처음에 배양육 먹었을 때 솔직히 많이 망설였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거 만들었을 때 저 포함해서 저희 팀원들 다 모여가지고 요리로 이거를 해놓고 먹게 됐는데 아무도 안 먹고 다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대표니까 당연히 먹어야죠. 그래서 이게 미지의 영역이라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먹으니까 너무 제가 아는 맛인 거예요. 제가 먹고 나니까 주변 팀원들도 눈치 보면서 조금씩 먹고 팀원들도 똑같은 거예요. 먹으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식감까지 있는 배양육을 개발 중인 기업 주식회사 팡세의 이성준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3D 바이오 프린터로 고기를 인쇄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보통 푸드 프린팅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3D 프린팅이랑 바이오 프린팅은 좀 많이 혼돈하기는 하세요. 푸드 프린팅이라는 거는 재료를 적층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크림 같은 것들을 잘 쌓아서 예쁜 꽃 모양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기술이 이제 푸드 프린팅 혹은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인쇄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저희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3D 프린팅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고기의 식감, 저희는 배양육을 하니까 고기의 식감까지 넣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고기와 같은 결을 부여해서 세포를 심어주게 되면 세포들이 자라면서 이 결을 따라서 쭉쭉 뻗어서 실제 고기와 같은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이 이제 바이오 프린팅 기술입니다. 그 생크림을 출력해서 모양을 뭉쳐놓은 게 아니라 고기의 결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고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게 고기가 되는 거고요. 보통 그냥 단순히 쌓아놓기만 하면은 식감이 이질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소세지 같은 그런 식감처럼 되는데 성분은 같다 하더라도 근데 바이오 프린팅으로 내부에 결 같은 걸 넣어주게 되면 단순히 모양이나 맛뿐만 아니라 씹었을 때 씹는 느낌까지도 흡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바이오 프린팅 배양육 기술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배양육이라는 게 간단하게 어떤 걸까요? 네, 배양육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배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길러서 고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배양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고기를 생산할 때 농장에서 가축, 소나 돼지나 닭을 길러서 그 기른 가축에서 고기를 이렇게 추출해서 말하자면 도축을 해서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그 전체 과정에서 고기에 해당되는 세포만을 모아서 고기만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생산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이 바로 배양육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기에 해당되는 성분만을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생산 기간도 기존보다 한 100분의 1 정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심지어는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친화적으로까지 생산할 수 있는 대체육 생산 기술입니다. 그 모든 것을 농장이나 뭐 축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네. 고기를 만드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되게 신기한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배양육을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배양육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기업마다 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우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우 고기를 좀 사옵니다. 직접? 네. 한우 고기를 사오면 한우 고기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세포들이 있거든요. 네, 살아있는 세포들. 이제 그거를 저희가 가위 같은 걸로 잘게 쪼개서 그 쪼개진 입자들을 저희가 용액에 넣고 잘 흔들면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세포들을 저희가 분리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세포들을. 이제 그렇게 분리된 세포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3D 바이오 프린팅 장치에 집어넣고 출력을 해서 고기의 외관 그리고 내부의 식감들을 우리가 디자인한 형태들로 잘 만들어주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배양기라는 거에 다시 집어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배양기는 세포가 마치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주게 하는 장치거든요. 온도나 습도들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세포가 먹고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장치인데 그 환경을 잘 유지해주면 세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알아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한 형태대로 외관과 식감을 갖는 배양육으로 완성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수확을 해서 육류로 소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배양육 기술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되게 듣기만 해도 어렵거든요. 그냥 소를 키워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실험실에서 박사님들이 머리 싸매고 이걸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배양육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제일 첫 번째 얘기를 해요. 자, 기존의 도축육 생산 방식, 농장에서 가축을 길러서 먹는 방식으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육류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UN 식량기구에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전 세계 식량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잘 먹고 지내는지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요. 가장 최근 게 재작년 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아율, 그러니까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인구 통계가 8억 3천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8억이요? 네. 그 전체 인구의 10%가 넘어가는 인류가 지금 굶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이라도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그건 30%가 넘어간다고 하고요. 더 심각한 거는 이 수치가 2015년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 중이래요. 줄지 않고? 네. 오히려 못 먹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고기를 많이 소비하려고 하니 고기를 기르는데 많은 양의 곡물이 또 오히려 소비가 되고 있고 또 기후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작물을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겹쳐져서 지금 고기를 점점 생산하기가 어려워지고 식량은 또 부족해지는데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은 2040년쯤 되면은 지금처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식량의 부족을 체감하게 되는 상황까지 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기의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근데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인류의 식량 부족을 더 가속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기를 생산하려고 하면 가축에 의해 작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미 전 세계 40%의 곡물이 가축들을 기르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엔 통계에 따르면은 지금보다 2배가, 그 80%의 곡물이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또 가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 전체가 발생하는 양만큼 소들이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량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그 기후 변화를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면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동물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그 대체 단백질의 생산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배양육 기술입니다. 사실 사람은 단백질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체 단백질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지금 시중에 콩고기로 만든 대체 단백질 식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배양육까지 만들어야 되나요? 이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사실 기호가 다양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콩고기의 맛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고기 맛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콩고기나 혹은 식물성 대체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식물성 소재들을 어떤 특정 방식을 통해서 고기 맛으로 혹은 형태로 이제 가공한 것인데 그것이 100% 똑같이 할 수는 아무래도 아직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미세한 차이 때문에 그 맛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아직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양육 기술이 필요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배양육은 고기의 세포를 가지고 고기화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대체육에 비해서는 좀 내추럴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맛이 날 수가 있겠고 조금은 더. 그래서
뭐 대체육 기술, 식물성 대체육도 계속해서 발전하겠고 더 맛있게 더 고기 같아지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고기 세포로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대체제가 또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식물성 대체육도 좋지만 배양육도 나와준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식물성 대체육에는 적응 못하셨더라도 배양육에는 적응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곡물 자원, 그러니까 식량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콩고기를 먹기는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고기를 꼭 찾아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축을 키워서 고기를 얻는 것처럼 그런 배양육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배양육이 2013년도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배양육의 별명이 프랑켄슈타인 버거라는 그런 별명도 있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그 대체육이나 아니면은 배양육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실험실에서 나오는 고기라서 사실 좀 무섭거든요. 안전한가요? 두려워진 마음 저도 이해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었습니다. 먹기 전에 처음 먹을 때 좀 두려웠기도 했었어요. 이제 아무리 그 생산 과정이 안전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심리적인 어떤 이제 허들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거가 아직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배양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행 가서 이전에 먹어보지 않았던 거를 시도해 보려고 하면 거기서도 조금 두려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배양육이라는 것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그 과정들을 보시면 굉장히 안전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세포를 배양할 때 저희가 노력하는 거는 앞서 살짝 언급드렸는데 세포가 마치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되게 특수한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세포가 정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죽어버려요. 만약에 소라면은 소의 몸 안에 있다고 느껴야지 세포가 증식을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천연의 환경을 최대한 가깝게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고, 또 재료들을 보시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에서 그냥 세포를 단순히 떼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만큼 한 2-3g을 떼내고 나머지 1-2kg은 저희 연구원들이 다 요리해서 드시거든요. 굉장히 안전한 소재고 제가 그냥 먹을 수도 있는 소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생산에 사용하는 배양액도 성분 자체가 식용 그레이드라서 그냥 드실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재료고요. 성분 구성을 보시면 아미노산, 그리고 이제 비타민, 그리고 당분들이 있는데 이게 편의점에서 파는 그 스포츠 음료랑 똑같은 성분이에요. 차이가 없이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그래서 그런 재료를 기르고 있는 만큼 이상할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굉장히 천연에 가까운 안전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또 기르는 과정에서 세포 감염이 있으면 세포가 잘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완벽한 무균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전에 다른 식품에선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균으로 인하여서 부패가 발생을 하고 식중독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미연에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안심하고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까 안전하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균 상태에서 키우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까지는 못 해봤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키우는 고기보다 조금 더 안전한 면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이제 무균 상태에서 청정한 고기를 키우시려면 사실 그 체액이나 배양액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혹시 극복을 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기술 같은 게? 네, 그 변수라는 게 사실은 이제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배양액의 상태가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영양분이 처음 들어간 게 그대로 있을 리가 없고요. 기르는 과정에서 세포가 영양 성분을 계속해서 소모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폐물들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그것들이 배양기 안에 계속 축적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포가 성장을 하는데 대단히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몸을 보면은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장이나 혹은 이제 대장 같은 데들이 있어서 거기서 노폐물들을 걸러서 뭐 오줌이나 대변을 이렇게 배출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도 호흡 과정에서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폐가 있어서 호흡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배양기에 그런 폐나 신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배디 재생 모듈을 제작해서 붙였어요. 모듈 형태로. 네. 그러니까 좀 더 몸 안의 환경과 가깝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줬더니 세포들이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름 행복해 하는 것 같고요. 잘 자라주면 네, 굉장히 잘 자라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 그러니까 배양기 조건에서 기존보다 한 2배, 3배 더 많이 자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세포가 해피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술을 이용해서 가격도 되게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저희가 만드는 한우 배양육을 수입산 소고기랑 비슷한 가격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정도로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와, 제가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봤는데 올해 이제 미국에서 닭고기 배양육이 판매가 연말에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책정된 가격도 실제로 닭고기보다 훨씬 조금 비싸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되게 먹고 싶어하는 한우를 배양육으로 수입 쇠고기보다 조금 더 싸게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전공이 생물학 전공은 아니신 거죠? 배양기나 이런 거 만드시는 걸 보면. 맞아요.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기계공학에서 이제 석사와 박사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순수하게 기계공학만 한 것은 아니고요. 연구할 때는 이제 마이크로 시스템을 이용한 세포 배양 장치라든지 세포 분석 장치라든지 센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석사와 박사를 취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창업한 계기와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제가 석사 박사 과정 중에 바이오팀, 의료팀이랑 연구를 같이 많이 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개발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전해 듣게 됐는데 아니, 결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암은 이미 다 정복이 됐고 치매도 다 정복이 됐고 네, 노화도 이제 거의 다 해결된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게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연구실에만 있길래 왜 그럴까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이유가 재현성이 낮다는 거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정밀한 실험들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시다 보니까 네, 어떨 때는 너무 잘 되는데 어떨 때는 너무 또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착안을 한 게 저 정밀한 실험을 공학적으로 우리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실험을 한다면 그러면 재현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브릿지 역할을 우리가 잘 해주면 이 실험실에서 있는 놀라운 결과들이 시장으로 빨리 나올 수 있겠다. 거기에 제 역할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랑 기계가 잘 융합된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영역으로 창업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바이오 프린팅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인공 장기, 간이나 뇌 조직들을 저희가 만들었었고 그걸로 이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모델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잘 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배양육에다가 이걸 적용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기술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간이나 뇌 같은 인공 조직은 환자분들이시나 아니면 연구하신 분들만 쓰시지만 배양육이라고 고기는 누구나 다 드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로 확장을 하게 됐고 지금 배양육의 상용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배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물학 전공자나 뭐 그런 관련 계열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야를 기계공학을 하시는 분이 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놀라운데요.
그러면 사실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인문계 뭐 전공자들도 이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 배양육 관련된 산업에 좀 진출을 하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무조건 추천하고요. 일단 배양육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규모 있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배양육 관련한 투자는 해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 2조 원 넘게 한 해 동안 투자가 됐다라고 하는, 재작년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조 원에 넘는 총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석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중이고요. 왜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는 누구나 드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개념조차 생소한 이 배양육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모두가 다 소비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산업이 커질 것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식품 전문가, 공학 전문가, 그리고 그 생물학 전문가들이 당연히 필요한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거는 기술 단계에 있을 때 그렇고, 실제로 소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부터는 인문학자들이나 혹은 이제 문과 계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먹는 거는 문화와 연결된 거잖아요. 새로운 소재인데 이것들이 시장에 나갈 때 사람들에게 오해 없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런 인문학적 브릿지 역할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들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지만 이제 제품으로 가려고 하면 소비자와의 중간 링크 역할들이 많이 필요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은 공돌이들이나 연구하시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뭐 수치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공감과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문과분들의 역할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양육 기술 분야가 계속해서 커질 거고 거기에서 역할을 하실 것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공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인문학 소양을 가지신 문과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창업도 하시고 또 취업도 이 분야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 단백질 대표 기업인 이저스트의 조시 테트릭 CEO는 로스쿨 출신이시죠. 배양육이라고 하면 생물학 관련 전공자만 해야 할 것 같지만 오늘 만나뵌 팡세 대표님처럼 공학 전공자도 인문계 전공자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유망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직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흔히 드시기 어려운 랍스타나 우리가 하고 있는 한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드실 수 있게 될 텐데요. 지금 뭐 가구 시장 같은 것들 보시면은 원목 가구가 있어도 원목 가구랑 거의 흡사하게 나오는 MDF 가구들이 훨씬 더 많이 팔리잖아요, 대중적으로. 그런 세상이 고기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우 배양육, 랍스타 배양육, 고급 품종의 것들이 굉장히 실제랑 거의 흡사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생산해서 공급되는 날이 올 텐데요. 저희가 안전하게 그리고 고품질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장에 나왔을 때는 한 번쯤들 다 드셔주시고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의 취업을 돕는 잡토피아 TV,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